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8일 일요일 밤이고요. 오늘 오전부터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또 본업이 있어서 영상 만들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일을 나가려고 새벽에 나오는데 기온도 꽤 떨어지고 해도 내가 느끼던 것보다 더디게 뜨고 어둠은 좀 이르게 찾아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시간이 좀 지났구나. 이제 여름이 다 지났구나. 근데 뭐 어제와 특별히 다른 아침도 아니고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없어서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자. 뭐 이거죠. 뭐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끌려서 결국엔 병원을 가느라 주식은 매매를 적극적으로 못했고요. 그냥 올라오는 종목들 매도만 좀 했고 의사 선생님이랑 어머니한테 실컷 혼나고 왔습니다. 뭐 술, 담배, 스트레스를 줄이라는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면 그 누가 못 하겠어요. 스트레스는 소주가 잡아주는 건데 이거 모름지기. 근데 뭐 푹 맞기 싫으면 좀 줄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줄이던가 몰래 하던가 뭐 해야죠. 오늘은 얘기가 좀 두서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저런 얘기를 그동안 제가 쭉 해왔었는데 지금 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좀 정신이 혼미해서 지금 좀 피곤한 상태고 금요일에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추세가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어느 선에서 추세가 완성되나 보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뜰 것 같은데 그 양봉이 여기까지 뜨진 못했었고요. 목요일장에 금요일장에 시작을 한 이후에 이 추세선을 예상했던 부분에서 톡 찍고 밑으로 쭉 내렸는데 조정이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추세선 하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완전히 깨고요. 일종의 저번에 지지와 저항이 됐던 14,551 정도까지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빠지면서 제가 추세선을 몇 개 이렇게 그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단선 지지 저항을 몇 개 그어봤는데 이 라인까지 빠졌고 밑으로 또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날에 낙폭이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금요일날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까지 줄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장중에 여기 있었으면은 지인들한테 그 나스닥 인버스를 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요일날 하루 종일 검사 받고 뭐 이러느라고 뭐 톡도 못 하고 뭐 그 여유가 없더라고요. 정신도 없고 그래서 뭐 있었으면은 인버스를 사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참 아쉬운 건 있어요. 예, 뭐 그런데 이미 지난 거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쭉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쭉 빠질 정도의 충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파월 발언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좀 애처롭더라고요. 근데 새로울 게 없는 당연한 말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는 제가 그동안 얘기를 쭉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이제 반응을 보니까 파월의 배신이라는 둥 뭐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설 이후에 나오는 그런 그 분석들은 하나같이 다 쓸데없는 말들이죠. 예, 시장에서 주는 힌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하락 이후 쇼커버, 하락 이후 숏커버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 하락 구간인 거죠. 예, 이런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걸 이해를 했다면 그건 뭐 추세선 상단을 맞고 떨어지는 것들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관건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떤 채널을 형성을 해서 앞으로 남는 이런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톡방에 같이 계시던 분들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앞으로 다가올 부채 문제들, 부동산 문제들 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구독자도 얼마 없고 조회수는 더 없는 뭐 2, 30회 나오고 많이 나와야 40회 정도 되는 비루한 채널을 물론 하고 있지만 경계에 대해서 어떤 추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예상을 해서 제시를 했다고 가이드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매체나 전문가 형님들이 요즘 막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고 지금 사후 해석을 하는 건
뭐 다음에 잘해보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거나 아니면 그냥 콘텐츠나 만들어서 조회수 코인이나 어쩌고 얘기하는 것들 같아요. 전 그렇게 느껴지고요. 요그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하락을 얘기했던 근거들은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파월 형님 얼굴을 보니까 뭐난 누구고 여긴 어딘지라는 뭐 그런 것, 그런 되게 좀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0.75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릴 거야, 달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멋지고 강해 보이고 막 이러긴 한데,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게 확연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취약계층들은 이미 힘들지만 무너지는 시기가 더 빨리 다가오게 될 거고, 이른바 그 위에 있는 뭐 중산층 계층까지도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동산 문제랑 부채 문제가 이게 터질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겠죠. 우리는 또 반대로 우리는 인플레가 잡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젠 우리는 속도 조절을 할 거야. 그러면서 뭐 긴축이라던가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보는 러시아나 중국, 뭐 사우디, 이란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쟤네 힘들어서 먹고 살만하지 않을 텐데, 특히 유럽은. 근데 쟤네 힘들어서 속도 조절하는 건가? 너네 힘들어? 그러면서 더 공격이 세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카드는 굉장히 많이 쥐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은 뭐 같이 힘들지만 걔는 공산국가잖아요. 하자면 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이렇게 되게 불안한 상황을 제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금융 투기 세력도 있다고 예전에 영상으로 남겨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는데 또 당하면 안 되겠죠. 결국 파월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2% 얘기는 결국 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들이 진짜 침체를 인정하는 순간, 또 뭐 여러 가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나올 수 있는, 반대급부로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뉴딜 정책이라던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침체일 때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뭐 일단 긴축을 좀 줄인다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시장을 달래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이 여기 있는 얘기들을 제가 영상에는 안 남기는 동안에 이 얘기도 따로따로 얘기를 해서 누구한테는 했고 누구한테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물어보는 사람이 매번 다르니까요. 근데 알아서 얘기해 주거나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물어보신 분에게 의견을 얘기하곤 했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늘 하던 얘기라. 근데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톡방에서 제가 몇 달 전에 한 얘기인데,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중립금리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뭐 정확하게 중립금리가 얼마일 거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때 뭐 한 2%, 2.5%, 2.2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끝이 보이는 걸 거라고. 근데 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요 언저리였어요. 요 언저리 1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감잡기도 힘들었던 1월 달에 비해서 이미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고, 그 와중에 하락, 숏커버, 하락 공매도, 숏커버, 하락 공매도, 숏커버, 하락 공매도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변동성의 시간이고요. 그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내려와서 이만큼을 지금 버티신 거고요. 시장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다. 시장에 이만큼의 하락을 지금 잘 버티신 거예요. 16,000대에서 11,000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13,000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 12,000까지 떨어지고 하락 추세에 있지만 이미 잘 버티신 거고요. 어찌됐건 이때보다는 지금이 더 바닥에 가까워진 거 아니겠어요? 바닥은 저는 뭐 바닥 밴드는 뭐 요 정도 라인을 보고 있고, 요 정도에서 우리가 유가를 좀 같이 봐야 되고요. 여기서 잠깐 코스피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가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피가 버틸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나스닥, 그러니까 빅테크가 상승을 할 때,
코스피는 그나마 잘 버텨준 경우도 상승을 많이 못했는데 나스닥이 많이 떨어질 때 코스피는 잘 버텨준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해서 버틴 경우도 있었고요. 나스닥만큼 이렇게만 볼게요. 나스닥만큼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할 때 우리가 덜 빠진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너무 공포에 떨지 말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빅테크 쪽이 많이 까져서 나스닥이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사실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핀비즈를 제가 어디다 뽑아놨는데 잠시만요. 이게 핀비즈인데요. 이게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할 거 없이 뭐 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뻘겋죠 시장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뻘겋으면 좋은 건데 미국은 뻘겋은 하락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너지 섹터 있잖아요. 에너지 섹터가 조금 파란불이 들어온 게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영향이고 원자재 공격이 들어올 게 뻔하니까 그쪽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에도 나스닥이랑 미국 시장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지켜보는 눈치를 보여주는 게 지금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하락을 주고 있지만 저점에서 하락폭을 점점 줄여가는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의 근거를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쇼트 ETF인데요. 쇼 치는 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저항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 ETF는 분명히 수익을 보고 나갈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단톡방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부터가 비트코인 ETF가 생긴 다음부터 생긴 슈팅이기 때문에 2만 불까지는 분명히 떨어질 거다. 2만에서 2만 5천 불. 에서 담아라. 담을 거면 그때 담아라. 요 시기에 4만 불일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요. 까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담아서 수익을 꽤 많이 보고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조금 올라서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다행히 하락을 많이 해서 까비형 괜찮죠, 좋죠. 예,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이 잠깐 샜는데 뭐 아무튼 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때 얘기를 찾아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중립금리보다 뭐 좀 더 한 2% 정도 더 올린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나중에 인하를 하던 부양책을 쓰던 할 것인데 이때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변동성이 심하다는 말은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반등 또한 큰 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변동폭이 심하다는 얘기죠. 많이 떨어진 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그 떨어질 때 조건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 부채 이런 것들 MBS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거 볼까요? 요거는 MBB라고 해가지고요. MBS ETF예요.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로 많이 떨어졌죠. MBS ETF의 수익률이 이렇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30년 만기 모기지론 금리예요. 이게 1980년도부터 보여서 그런데 폭을 한번 줄여볼까요? 계속해 보게 되면요. 자, 2019년, 20년 이때 코로나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MBS 모기지론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모기지론을 받은 사람들의 금리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건 미국 주거용 주택 가격 지표인데요. 뭐야,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맨 마지막이요. 22년 1쿼터예요. 22년 2쿼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인데요. 지금 쳐받고 있죠.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발 부동산 위기 심각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보게 되면 페드 자이언트 스텝에 미국 주택 시장이 급락했고 모기지 금리 오르자 주택 매매도 멈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주택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굳이 이 가격에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이자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던 가격을 우리가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되나? 그럼 안 사게 되죠. 그럼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마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죠. 1분기 평균 주택가격은 50만 7,800달러다. 그런데 1분기 1년 전보다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9만 달러가 정도 상승을 했는데 1분기까지 시장은 꺾이지 않은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불과 한두 달 집값 하락 공포가 커지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이언트 스텝은 결정타가 되며 그러면서 각종 주택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미국 모기지은행협회 30년 모기지 금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점점 오르고 있다. 그럼 그 주택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 점점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요. 가게나 개인이나 기업들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는 영상들은 이전에 계속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힌다는 전제하에 금리 인상 속도 역시 조절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마 기대 안 했을걸요. 저도 기대 안 했고요. 얘네들이 그냥 기대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장은 올랐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식점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지표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번 내려간 걸로 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요? 예, 그래서 다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우리의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또 이제 그 각종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 잡혔다, 실적 좋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감익 우려라던가 그거에 대한 어떤 신기루의 측면을 제가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패드워치는 불과 일주일 전 90% 확률로 75p 인상을 점쳤지만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100bp 인상 확률을 80%로 높이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 번에 금리를 1%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 확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 과한 것도 있고요. 주택 해지 늘고 노숙자도 증가세. 그렇죠. 예. 뭐 아무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페드 자이언트 스텝에 여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다시 오나 미 모기지업체 줄줄이 파산하고 나오고요. 여기서 내용을 제가 보자면 15년 전과 같은 초과 대출은 없었고 은행권이 모기지 대출을 철회해 시스템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시장에서 모기지업계에서 정리해고와 중소업체 파산, 일부 대출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퍼스트 개런티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대출 규모가 줄어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직원의 80%에 가까운 사람을 해고했다. 구조조정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기지 업체인 스프라우트 모기지가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보면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은 금리가 급등해도 긴급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문제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모기지 업체다. 저신용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또 많이 얘기한 것 중에서 마진콜, 증거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증거금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다른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던 어떤 우려에 대해서 나온 그런 기사였고요. 일단 영상을 다 준비한 내용을 다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19분이 됐기 때문에 바로 또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감사합니다.